젊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도 매력도 영향력도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회. 그런데 정작 그 젊지 않은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고 있죠. 오늘은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에 이토록 민감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나이에 대한 압박이 또 들었던 게 몇 개월 전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40, 50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조금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젊을 때보다 조금 나이가 들면서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네. 성공하신 분인데? 그럼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젊음을 선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이제 뭔가 주름 있고 이러면은 늙었다. 선물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이에 대한 계속 사람들이 압박을 가지고 늙기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는데 그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는 나는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마냥 옛날처럼 막 나이 드는 거 너무 싫고 막 우울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도 그렇고 외모적인 것도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게 유행인가 봐. 나를 이렇게 막 릴스가 뜨는데 되게 20대 같은 외모와 몸매와 노출과 모든 걸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몇 살일까요? 맞춘 사람 절대 없을걸요? 하고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뜨더라고. 예쁘긴 하지? 근데 그게 40대에 추구해야 될 모습일까? 나는 내가 내 나이에 멋있으려면 20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때 추구해야 될 추구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래 일할 때 디올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 프랑스에서 60대 장인 할머니를 만났거든. 이제 색조 장인 할머니인데 그분이 워러브 이게 아니라 60대에 딱 그냥 칼 정장 그냥 깔끔하고 우아하고 TPO에 맞는 하고 오셔서 컬러 장인이시니까 탁탁탁 보더니 딱 피드백하고 딱 끝. 나는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닌가? 약간 딱 들었을 때 그 영화 생각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나이. 메릴 스트립? 그분도 그 영화에서 외모를 20대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기의 TPO에 자기의 일적으로 더 어울리는 룩을 하고 역량을 실력을 보여주는? 사회가 마냥 젊은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해서 모두가 다 젊음을 찬양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마냥 두렵고 무서울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나의 추구미? 외모적인 미뿐만이 아니라 추구하는 커리어? 추구하는 아름다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성품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지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는 게 더 멋진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썸누님이 보는 어른들 중에서 되게 닮고 싶고 자기답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계속 도전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되게 리스펙하고 존경하는데 부자거나 이럴 때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존경하나?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지. 근데 한계가 없으셔. 시어머니 60 중반이신데 처음에는 교복집 하셨대. 젊을 때는 먹고 살려고 애들 키워야 되니까 또 무슨 자격증을 배우셔서 회사 들어가셔서 정년퇴직을 하셨어.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또 자격증을 따신 거야. 웃음치료사 자격증, 구연동화 자격증. 그래서 딱 이제 본업이 끝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지. 어머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가서 웃으실 수 있게 구연동화하고 웃음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 배우셔서 어디에 쓰셔야지 이렇게 생각하. 근데 계속 도전하고 또 재능 기부하면서 자기 무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아프신 데도 없고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아플 새가 없을 것 같아. 아파서 그리고 항상 싱글벙글 감사한 마음에 감사할 일이 온다.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께 배운 정신인데 진짜 부자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그냥 내가 여기저기서 활동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쓰인다는 거 일하셔서
손주손녀들한테 선물할 수 있고 뭔가 그냥 항상 바쁘신데 기뻐 보이셔. 즐거워 보이셔. 나도 저 60대 때 한계 짓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나도 저렇게 재밌게 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젊음을 외치는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젊은 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 나는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 내가 생각하는 젊은 건 우선은 건강해야 되는 거. 나이 들어서도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건강한 거. 그리고 그 나이에 맞춰서 그 TPO에 맞춰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거. 주름 없는 거 아니고 그냥 나의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잘 가꾸는 거. 그리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재밌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마음. 나는 이게 젊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이게 젊은 거라더라, 이게 왜 그 나이에도 또 실패할까 두렵지 않냐, 이런 거가 내 안에서 조금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나의 기준점이 있어. 내 기준이 아닌 거는 이제 쳐내고. 내가 그때 형제 PD도 물어봤잖아. 5년 뒤에 어떤 모습이고 싶어? 10년 뒤엔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그거 내가 남한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아. 사실 막연해. 엄청 막연한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하는 과정이 나의 기준점을 잡아가는 과정. 제가 지금 29살이잖아요. 곧 몇 개월 있으면 난 이러는 것도 없고 20대 이렇게 흐지부지 보내는데 30대로 넘어가는 느낌? 이래가지고 이런 나이에 대한 압박감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20대, 30대 넘어갈 때 이런 게 없는 거는 너무나 정상이에요. 내 밥을 내 노력으로 벌어서 먹기 시작한 지 3, 4년 된 거야. 뭘 얼마나 대단한 거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너무 중요하지. 30대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40대 넘어갈 때는 똑같이 불안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미 내가 40이야. 그러면 난 늦었어. 이러면 50대 때는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30대에는 사실 뭐든 내가 하기도 하는 거에 어떤 분야에 대한 정점을 좀 찍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ROI라는 말 너무 익숙해져서 ROI가 사실 돈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거는 막상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밖에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건 이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거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대비 별거 얻을 거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렇게 재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뭔가 사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막상 그거를 내가 현업에서 얼마나 쓰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한다? 할 줄 안다? 그러면 사실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수익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왔을 때 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문이 열리는 거야. 이를테면 나는 30대 때 회사 일을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다 해봤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잘 팔리는 상품도 만들어 보고 밖에서도 이것저것 막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30대 때 내가 진짜 많은 삽질을 했거든. 돈 안 되는 일 진짜 많이 했거든. 시간부자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 처음에는 무료였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아서 매일 한 달의 목표를 세우는 그걸 줌 강의를 한 다음에 각자 자기 목표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매일 그거를 위한 1시간 어떻게 보냈는지 막 이렇게 다 리포팅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하고 한 달 뒤에 우리 일어나 못 일어나 막 복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목표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거를 그거 2만 원 받는다고 돈 될까?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 넘게 했어. 10몇 개까지 했을걸? 그때 나는 사람들이 또 얘기했겠지. 생각이 없냐. 그거 할 바에는 가치 있는데 시간을 쓰래. 돈의 가치가 나오는데 시간을 써라. 사실 그런 거 너무 많지. 이를테면 라이브 커머스 한다고 한 달 내내 시나리오 쓰고 새벽에 연습해서 국밥 먹는 거 주말에 행사 라이브 커머스도 도전해보고 다양한 애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한 번도 너무 잘하고 있다. 너 넥스트를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너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쉬어라. 시간 아깝지 않냐.
체력이 남아도냐,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물론 그때마다 내가 정말 굳건히,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 그런가? 그런가? 나도 흔들렸지. 근데 그래도 생각만 하고 안 해보는 것보다, 그래 나는 해보는 게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삽질에 불과한데, 이게 내가 진짜 나한테 많은 업을 만났을 때, 얘네가, 나는 그때 소름이 끼쳤어. 이 내가 했던 모든 삽질이 갑자기 서클이 되는 거야. 이제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선으로 연결된 그. 근데 그게 사실 그 점을 찍을 때는 내가 삽질의 점을 찍고 얘네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고, 뭐, 라방, 먹방, 줌 강의, 시간 보자, 뭐, 목표 달성, 뭐, 이런, 뭐, 그 외적으로도 되게 많고, 뭐. 근데 걔네가 다 따로따로 놀아서 나한테 막 그때 남편도 막,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어디에도 집중을 못 한다고 나한테 맨날 그랬었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가? 너무 관심사가 많은가? 근데 해보고 싶은데 어떡해? 이러면서 했던 건데, 얘가 내가 진짜 내 뭔가를 딱 만났을 때, 걔네가 정말 이게 다 윤곽성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파워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거를 알았으면,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덜 불안했을 것 같아. 더 덜 재고 더 해봤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내가 진짜 헛수고하는 건가? 그런 내 안에서 나오는 의심을 바깥으로 뱉지는 못했어. 그냥 바깥으로 뱉는 순간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그 마음속은 되게 괴로웠거든. 내가 가려고 하는 커리어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칭이 돼서 그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땡큐지. 나는 그래서 본업에서도 무조건 커리어를 그러니까 정점을 찍어봐, 이때면은, 내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끝은 해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뭘 해도 잘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 어떤 것도 집중해서 잘하지 못한 사람이 난 이거 회사 일이니까 대충 해.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럼 다 잘하나? 밖에 일 대충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어디 가서 내가 그 정도까지 여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면은 내가 이거 해줘서 남 좋은 일 아닌가? 항상 우리는 그 마음속에 ROI를 비교하듯. 근데 그게 남 좋은 일 해주는 게 사실 남의 돈으로, 남의 걸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고, 사실 그게 다 나의 업력으로 남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때면은 내가 그때 그 얘기 했는데, 30대 중후반까지는 남이 정해준 길로 얼추얼추 따라갈 수 있거든. 회사 들어가가 남들의 기준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얼추얼추 30대 중후반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남들 정해준 길이 딱 끊어지는 시기가 와. 근데 옛날엔 45세였으면 요즘은 40인 것 같아. 더 빨라진 것 같아. 회사에서 등을 민다던가, 이제 가시라고 밀다던가, 슬픈 얘기지만. 근데 나를 위한 선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갑자기 그 길이 딱 끊겨졌을 때 막막해. 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 거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는 거야. 40대 될 때. 그 당시엔 별로 그거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가 제일 많거든. 근데 그 재료를 쌓아놓을 시간에 아무것도 안 쌓아놓으면은 요리를 진짜 해야 되는 타이밍에 남들은 막 뭐 호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막 풍성한 요리를 할 수 있고 나의 지위를 막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나는 그동안 재느라고 식용유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때랑 똑같이 아무 재료가 없는 거야. 사실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의 분들이 요새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길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시거든. 그 길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겉들은 다 끊긴다고 하지만 다 다를 거야. 회사 생활의 그 밀도가 어떨지에 따라서. 시간 때운 사람들은 진짜 그 길이 끊어질 때 하려는 일을 찾으려면 다시 재료를 쌓는 일부터 해야 돼. 밀도 있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쌓아오는 게 분명히 있으신 분들은 아직 열지 않는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다. 아직 안 열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서 밖에서 필요한 것들 배우고 나의 그 재료들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내가 가진 재료가 뭔지를 잘 바꿔줘서 이거와 이걸 엮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하나씩 꺼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30대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40대면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가 아니라 40대도 본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료가 뭔지를 잘 꺼내서 보고,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 그럼 내가 이 밖에서 요리하기 위해 부족한 것들은 뭔지를 보고 빨리 그 재료들을 연결하는 거를 해보는 거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아, 40대도 안 늦었다. 우리 100세 인생인데, 나 옛날에 40이었으면 우리가 60세 인생일 때는 3분의 1을 살았으니까 3분의 1을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옛날에는. 사실 이제는 우리 100세 인생이고, 100세가 뭐야. 나도 150세 살 것 같은데. 거의 뭐 화성까지 가시고. 우선 100살하고 쳐. 그래, 보수적으로 퉁쳐서 100살하고 쳐. 그러면 40살이면 절반도 안 산 거야. 아직 우리는 너무 젊어. 나도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 그 나는 지금 내 외모가 젊은 게 아니라 젊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20대 때는 나만 아는 나의 일에 대한 거, 얼마나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는 20대 때는 나도 잘 모를 때도 있어. 가만 너무 이렇게 갈아 넣었나? 근데 30대 그 밀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시간과 그 일과 내 삶을 밀도 있게 살았는지는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는 나만 아는 밀도 있는 삶이 아니라, 나만 아는 차이가 아니라 남들이 알게 되는 수준의 차이가 나오더라고.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도전에 대한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남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이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의사결정할 때 남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야, 너라면 어떡할 것 같아? 단톡방 보면은 이거 골라줘. 투자할까? 막 물어봐. 근데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나만큼 그 일에 고민을 할까? 그냥 쓱 보다가 나 같으면 퇴사. 근데 퇴사하면 그 사람이 밥 먹여주냐고. 결국은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떤 게 답인지를 몰라서 답을 찾고 싶어서 주변에 물어보는 건데, 그 누구도 내 삶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매번 옳은 선택을 했는지 맞는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그 밀도를 쌓아가는데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 그렇잖아. 이를테면 내가 삽질을 진짜 많이 했다는데 그 삽질 다 쓰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노력해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아무 삽질을 안 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쓸 재료가 없는 사람이 됐겠지. 하고 싶은 게 지금 뭐야?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때 말씀드렸던 광고도 하고 싶고, 카메라 다루는 거를 좀 전문적으로 촬영을 배우고 싶긴 해. 내가 옛날에 했다고 했던 그게 있잖아. 꿈통장. 지금 인연도 다 뚫어가지고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막 머릿속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말하고 다녀. 막 말하고 다니면 그 기회가 온다니까. 사실 내가 가끔 말하는 거에 비현실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막 꿈 같은 것도 있는데, 꿈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막, 나 어제도 누구 만났을 때, 나중에 지금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 산소부 친구들하고, 막, 같이 뉴욕 가가지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누가 얘기를 갑자기, 저 그거 전문가예요. 라는 사람을 또 만난 거야. 내가 언젠가 그거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젊게 사는 거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이자 반짝거리는 눈이 진짜 중요한데, 눈이 반짝거리면 사람이 예뻐 보이고 젊어 보여.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뭘까? 눈이 늘 반짝거릴 수는 없어.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지칠 데 없나? 근데 뭔가 하고 싶은 거나 재밌는 거 얘기할 때는 사람의 눈이 그 연기가 안 돼. 반짝거림 착용!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거 내가 진짜 연기상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본인이 재밌는 거 얘기 나오면 반짝거리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할머니가 돼서도 그 반짝거림을 가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근데 그건 사실 반짝거려야지가 아니라 계속 재미있게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막 20대 같은 외모를 갖지 않아도 나는 정말 예쁜 미인이나 미남보다 반짝거리는 사람이 더 예쁘고 더 멋있더라고. 지금 29살. 제일 좋은 나이인데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치열하게 다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 누가 나한테 지금 불안한 거 너무 정상이야. 지금 괜찮아. 겉으로 보는 거 아무 차이 없어. 근데 너 지금 밀도 있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 너의 이야기를 얼마나 밀도 있게 쌓아갈지가 중요해. 너무 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걔가 지금은 다 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돈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나중에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내 안에 멋있는 팀을 지휘할 때 걔네가 다 재료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내가 그때 알았다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고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 즐기면서 해도 된다는 얘기. 근데 너무 재지는 말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사회적 기준이 아니고 남들 눈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젊음, 내가 생각하는 멋있음,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 되기 위한 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그 모습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밀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멋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나이 들어도 반짝거리는 젊음을 가지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우리 60대 중반의 시어머니처럼.